3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인데 이걸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18이거든요. 18? 18이면 역대급 최저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급 최저 수준, 다시 말해서 18이나 18 밑으로 빠지면 머지않아서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빠지면 급등. 18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 실선이 지금 18이거든요. 18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더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 밑에 구간으로 오면 항상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빠지면 급등, 빠지면 급등. 그런데 이번에 지금 빠질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구간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급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은 쫄아가지고 알트들 패닉셀 할 때가 아니고 손절매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모아가기에 좋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이 튼튼한 대장 알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괜찮은 시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꽤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8인데 비트코인 시즌인데 그렇게 절망감을 느낄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XRP가 그래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2.2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달러 깨질 때 정말 아차 싶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여러가지 기대 포인트들이, 잠재적인 호재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크 디펜더 4시간 차트에서 XRP는 조정을 마친 모습이다. 이제 일간 차트에서 우선적으로 2.42달러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라인은 먼저 2.22달러, 그리고 2.04달러, 목표는 4.2932달러, 그리고 나서 5.8563달러다. 일단 2달러 위에서만 잘 지지를 받아주면 이 4달러에서 5.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를 그래도 나름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두 가지 강력한 재료가 있잖아요. 먼저 XRP 현물 ETF 지금 17개 상품이 승인 신청서 SEC에 들어가 있고,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우세한 모습이고, 리플 소송도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종 마무리 협의 단계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건 역시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언저리쯤에 상황이 좋으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마찬가지로 거의 100% 수준으로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는 어제 XRP, 솔라나, 도지, 라이트코인 등등의 알트코인 현물 ETF 심사기한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슨이 인준 청문회까지 잘 마치고 한 4월이나 5월쯤 돼야지, 취임하고 나면 그때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과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지명받고 실제로 청문회 마치고 취임한 게 5월이었거든요. 2021년 5월. 그래서 폴 애킨슨도 비슷하게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이제 인준 받고 취임 정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때쯤 알트코인 현물 ETF를 취임 선물 비슷하게 승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리플 소송이죠. 리플 소송,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 2명이 SEC와 리플 사이의 소송이 곧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왔다.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리플 측 법무팀이 작년 8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다가 1억 2,50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XRP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했었다. 리플 측은 SEC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암호화폐 제재 조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왜 리플만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다. 리플이 기존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SEC조차도 과연 리플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 달리 리플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밌죠? SEC조차도 그냥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이 판사 지금 판결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리플 입장에서도 1억 2,500만 달러 수준의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쏘면 되는 건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상 판매를 영구 금지해버리면 앞으로 비즈니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건데 SEC도 지금 SEC는 딱히 리플이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먼저 리플 SEC 소송은 거의 합의 단계에 근접한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하지만 리플이 기존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서 위법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협상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놓고 보면 SEC가 아니야 니네 그냥 받아 그냥 받고 정리하자 이런 게 아니고 SEC 보기에도 그러게 니네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방향성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 소송 드디어 뭔가 끝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와중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프레드 리스폴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SEC와 리플은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을 없애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리플이 항소를 철회하는 대가로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면 토레스 판사는 이걸 깊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motion to vacate, 딱 그냥 vacate, 없애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토레스 판사 이거 별로 고민 안 할 거야. 그냥 받아들일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더라도 리플과 합의해서 해당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상 판결이 있긴 하지만 효력이 발송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SEC는 그동안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멋대로 행동한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야 SEC 니네 원래 네 멋대로 해석한 거 많잖아. 행동한 거 많잖아. 그냥 이번에도 판결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해. 판결 집행 안 한다고. 리플이 뭐 기관 대상으로 판매하든 뭐든 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니들 이번에 그렇게 멋대로 행동한 거는 다행히 정의를 실현하는 결과가 될 거야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멘트가 좀 재밌게 느껴지는데 아마 이 후자 내용보다는 요걸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motion to vacate를 할 수 있다라면 이거에서 그냥 무효화해달라고 하면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토레스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우리가 리플 소송 전체를 팔로우업하면서 여러 번 느낄 때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약간 뭐랄까 심플하게 표현하면 상식적인 수준? 뭐 그 정도 상황이라서 지금 SEC도 딱히 리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요런 분위기라면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SEC 정책적인 관점이 달라진 거니까 오케이 베이케이트 받아들일게 인정하고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됐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하는 얘기라서 조금 뭔가 의미 있는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4월이나 5월에 신임 위원장 취임하면 그때 이제 위원장이 빵 하고 잘 결정을 내려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나머지 지금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이 죄다 다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리플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복잡한 일련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고, 복잡한 것 중에 제일 복잡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게리 겐슬러가 싼 똥 치우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잘 치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2,000달러 위에서 좀 놀아줘야지 그나마 조금 안도가 되는데, 일단은 1,900달러대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더리움은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실현 가격인 2,054달러 아래로 빠진 상태다. 실현 가격은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평균 가격을 계산하고 전체 유통 물량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낸다. 이더리움 가격이 실현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더리움 홀더들이 전반적으로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물려있다.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MVRV가 지금 0.93으로 하락해서 이더리움 홀더들이 평균적으로 7%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VL, 수수료도 크게 감소했다. 글래스노드는 만일 이더리움이 반등한다라면 1,900달러에서 2,200달러 구간은 매도 주문이 적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저항선인 2,2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실 기대하기에는 언제 4,000달러 돌파하나 뭐 이런 걸 기대하는 입장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뭔가 이렇게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 잘 좀 정리가 돼야지 그때 조금 의미 있는 반등세가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때 조금 한 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 문구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정말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뭐 저 포함해서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막 어려운 투자 자금이잖아요. 이 여윳돈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시대인데, 이 그나마 어려운데 여윳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 좀 해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자꾸 시장은 엄청 출렁이니까 시장의 시간을 인내한다라는 게 그만큼 참 중요하지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시간의 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시간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나는 빨리빨리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강세장 국면에 운이 좋아서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얻었던 수익도 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이 시간의 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을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인내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시간의 힘 앞에서 겸허해지는 게 인내심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을 인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 뭐 추가 매수도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너무 단기적인 흐름에 마음이 휩쓸리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버티지 않는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주식시장만 놓고 봐도 뭐 테슬라 주가 빠지는 거 보면 거의 뭐 자코인처럼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어렵다, 쉬운 건 없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아야지, 아 내가 저번에는 수익 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오르지?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진짜 멘탈이 막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이고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엄청난 폭등 장세가 위험자산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정반대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은 리스크성 악재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갖거나 초조하게 접근하시면 버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막 빚내서 투자하고 이러면 조바심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투 같은 거 안 되고 여윳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뭐 이렇게 큰 규모를 굴리면서 단기 대응 잘 하시는 건 저 되게 부러운데,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막 엄청 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저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여윳돈 가지고 그냥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잘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고 스스로의 어떤 멘탈 상태, 마음의 준비 상태, 전략적인 준비 상태,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에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